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이제 뭐 좌표책의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수학적인 내용, 뭐 복소수 표현, 뭐 복소 전원, 그다음에 뭐 그런 걸 좀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페이저라는 걸 배웠죠. 근데 이제 페이저라는 거를 배우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쓸 거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예, 그냥 이제 페이저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표현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좀 보고 그리고 페이저로 그러니까 그 복소 전원을 혹은 뭐 복소수 표현을 페이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페이저를 써야 되고 이제 페이저를 쓰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일단 회로 해석과 관련된 우리가 규칙과 법칙들을 배웠고 그 회로 해석과 관련된 규칙과 법칙들을 적용하는데 회로를 간략화시키기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배웠지. 결국 뭐 태분행 노튼 회로 뭐 아니면 합성 등가 정을 구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회로를 간략화시켜서 회로 해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저를 도입한 이유는 뭐 뒤쪽에서 나오는 뭐 라플라스 변화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회로 해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푸는 스킬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저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1차 회로와 2차 회로를 다룰 때 그때는 우리가 미분과 적분에 대한 식들이 쫙 있었죠. 뭐 그러니까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구할 때 적분식과 미분식이 포함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페이저를 다룰 때에는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인덕터와 그다음에 커패시터, 그다음에 저항을 하나의 그냥 소자인 것처럼 다룰 수 있게 돼요. 그 얘기는 자, 일단 모든 소자들을 소자 구분 안 하고 합성할 수 있다. 하나의 뭐 임피던스, 이게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하나의 임피던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인 동시에 더 이상 미분과 적분을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느낌이 잘 안 오지? 우리가 오늘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페이저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어진 회로를 페이저 회로로 변환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페이저를 변환하려면 페이저 변환이 가능해야겠지. 복소수가 있을 때 그 복소수를 우리가 페이저 값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뭐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복소 평면상에 복소 평면상에 어떤 특정한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점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A, B라고 하는 직교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A 플러스 JB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거를 X라고 합시다. 자, X는 A 플러스 JB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저걸 우리가 직교좌표계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직교좌표계를 우리가 자, 지수 극좌표계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극좌표계라는 게 있었죠. 자, 얘가 나타내는 거는 요 점에서의 실수의 값이 A, 그다음에 요 점에 해당되는 허수의 값. 좀 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X축으로의 정사형 값, 프로젝션 값, 그다음에 Y축으로의 프로젝션 값이 각각 A와 B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였죠. 근데 여기 요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매그니튜드 혹은 반지름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X축으로부터 이 빗변까지의 각도를 세타로 나타냈을 때 혹은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나타냈을 때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 좌표계의 특정한 한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극좌표계 혹은 지수극좌표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자, R이라고 하는 이거를 R이라고 합시다. 자, 매그니튜드 값이라고 본다면 R 그다음에 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 사이 끼인 값과 R 값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얘기를 했었고 R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뭐가 되지? 지수 극좌표계가 된다. 자, 근데 얘나
얘나 어쨌든 다 같은 표현 방법이에요. 복소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요 맨 밑에 있는 걸 갖고 표현할게. 얘를 그러니까 a와 b 값을 r과 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혹은 뭐 세타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r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플러스 j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얘에 해당되는 게 a 값이고 여기 있는 요거 해당되는 게 b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지?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변환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있었냐면 극지수, 그러니까 직교좌표계는 복소수의 4층 연산에 있어서 덧셈과 뺄셈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극좌표계 혹은 지수 극좌표계를 이용하면 좀 편리하더라라는 얘기 했었죠. 자, 뭐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는 뭐 직교좌표계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수 극좌표계가 아니라 요거 극좌표계를 가지고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에는 자, x1이라고 하는 거를 r1에 뭐 세타 1, 그다음에 x2라는 거를 r2에 세타 2라고 하게 되면 x1 곱하기 x2는 자, 여기 있는 요 매그니튜드들끼리는 곱해져야 되죠. r1, r2 그리고 요 밑에다 쓸게. 각도는 더해주면 되지. 세타 1 더하기 세타 2. 그치? 그리고 자, 나눗셈을 할 때는 x1분의 x2다. 그러면 자, r1 세타 아니 r2 세타 2. 그다음에 r1 세타 1인데 매그니튜드들끼리는 나눠주면 되죠. r1분의 r2가 되고 자, 각도들끼리는 빼주면 돼요.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면 되지. 그래서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내용 기억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페이저 내용을 좀 봅시다. 자, 페이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x라고 하는 거를 r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합시다. 혹은 r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것도 있도록 합시다. 이거는 x1, x2야. 자, x1에 대한 저 표현, x1으로 표현된 저 코사인 값을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일단 페이저 형태로 바꾸려면은 오메가 값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페이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어, 회로를 페이저 회로로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는 타임 도메인에서 존재했던 회로를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오메가 값에 의해서 이제 오메가가 변수가 되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이와 같은 어떤 실수 코사인 정연파 형태의 실수값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자,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매그니튜드 값이 자, 실수여야 돼. 실수. 알겠죠? 실수이면서 양수여야 돼요. 자,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게 양수인지만 확인하라 그랬지. 근데 자, 다시 이제 페이저로 바꿀 때 실수이면서 양수여야 돼. 가령 여기 뭐 J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실수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이면서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코사인이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R 값이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값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1이라고 하는 거를 자, 3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지? 3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 값에 자, 페이저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들을 가지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매그니튜드 값과
여기 있는 위상값으로 표현해 주면 돼요. 위상값 그냥 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페이저로 변환한 값이죠. 자, 페이저 값은 우리가 복소수를 나타내는 값인 거고.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됐었어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됐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플러스 180도로 합시다. 그럼 플러스 3으로 하고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여기 파이에 더하기 180도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위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얘를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3의 파이 플러스 18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자, 일단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봅시다. 여기 두 번째 사인인 경우인데 자, x2를 우리가 3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를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변환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페이저 값은 자, 매그니튜드 3이고 요게 위상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90가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거기다가도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아마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페이저 계산은 각자 다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R값이 있을 때 실수여야 되고 양수여야 된다 그랬죠. 얘를 실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대로 뭐 표현하기가 만약에 어려우면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쳐봅시다. 얘를 우리가 극좌표계 연산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럼? 그러면 자 여기 J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극좌표계로 표현하면 각 매그니튜드 1이고 페이지가 아니야. 아니, 그 페이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극좌표계 연산으로 하게 되면 매그니튜드 1의 각도 90도죠. 맞아? 복소 평면에서 J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요 위치잖아. 그치? 거기에 3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붙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우리가 극좌표계 연산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3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되지. 그치? 근데 자 우리는 페이저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코사인 형태로 바꾸고 나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쟤를 코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코사인 3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90도가 되죠. 그렇지? 그러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좌표가 하나 있고 3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90도가 있어요. 얘와 얘의 극좌표 곱이지. 그렇죠? 그러면 1은 3 곱해서 3이 되고 자, 얘네들끼리는 서로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90도야. 없어져. 서로 상쇄수 없어져. 그러면 얘만 남죠? 자, 요거는 우리가 극좌표계로 표현한 거고 저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그니튜드와 위상값만 남겨놓으면 되지. 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한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3의 파이가 지금 어디 가냐? 얘의 페이저 값이에요. 이해돼? 요까지 이해했어?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원래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서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이제 복습을 조금만 더 하고, 자, 페이저라는 게 있어요. 자, 정연파는 자, 코사인, 사인 함수보다
더 편리한 자, 페이저라는 것으로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앞으로 코사인, 사인을 이제 페이저로 바꿔서 풀 건데, 그럼 페이저로 바꿔서 풀게 되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미분 적분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미분 적분 계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식으로 저항만 있는 회로처럼 다루어서 할 수 있어요. 단 복소수 도메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복소수 연산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7장, 8장에서 다뤘던 내용보다는 훨씬 계산이 좀 쉬워질 거예요. 자, 그거를 같이 좀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페이저는 정연파의 진폭과 위상을 표현하는 복소수이다. 자, 복소수 표현의 또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진폭과 위상만을 가지고 표현할 거고, 자,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변환하게 되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를,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를 프리퀀시 도메인,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변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 회로를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VGT라고 하는 것이 자,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얘는 실수 값이에요. 그렇지? 자, 우리가 실수 전원이 있는데 그거를 복소 전원으로 치환한 다음에 그 복소수 도메인에서 회로를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온 결과 값을 실수 값으로 바꿔주는 혹은 실수 값만 취해주는 선형 회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자, 이 계산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복소 도메인으로, 그러니까 실수값으로 표현된 회로를 복소 도메인으로 바꾼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복소 도메인 회로를, 그러니까 복소수로 복소 전원을 표현된 타임 도메인 회로를 이제는 프리퀀시 도메인 회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페이저 회로라는 것을 도입을 할 거다. 자, 페이저 회로를 바꿔주려면 페이저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이 있으면, 자, 여기 아래 쓰여져 있긴 한데, 자, 페이저는 일반적으로 t = 0일 때를 표현한다 라는 얘기죠. 아니면 자,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성분들만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것의 매그니튜드 값 그리고 위상값을 가지고 우리가 페이저로서 표현하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 Vm 값이라고 매그니튜드로 표시되어 있는 Vm 값은 양수이면서 실수가 되도록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 자, 우리가 위상값이 코사인이냐 사인이냐에 따라서 90도만큼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기준을 통일해야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페이저로 변환할 때는 코사인으로 변환한 후에 코사인 함수가 갖고 있는 위상값으로 페이저의 앵글 값을 취해줘요. 알겠지? 자, 요것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여기서 변하지 않는 성분인 얘와 얘만 가지고 이와 같은 페이저를 표시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자, VG1이라고 하는 거는 VG라고 하는 게 실수 전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수 전원과 복소 전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VG1과 VG를 나눠 쓴 거예요. VG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복소 전원을 얘기해요. 복소 전원이기 때문에 VM의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쓸 수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나눠 쓰게 되면 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와 익스포넨셜 J 파이로 나눠 쓸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시간에서 변화하지 않는 성분인 VM과 익스포넨셜 J 파이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줬고, 시간에서 변화하는 성분을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는 요 굵은 볼드체로 표현되어 있는 V가 페이저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결국 나타내는 게 여기는 요거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I1T라고 하는 거를 자, I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러니까 페이저 I가 의미하는 거는 IM의 익스포넨셜 J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고, V1T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곳에 해당되는 게 이와 같은 값으로 해당되게 되는데, 어차피 오늘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V1T는 우리가 오메법칙을 쓰게 되면 저항 R 곱하기 I1T와 같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값들을 넣어주는 거야. V1T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페이저 곱하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r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맞구나. 이거를 대신 써주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그러면 여기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여기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약분해서 없어지죠. 자, v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이저로 표현한 거야. 그냥 페이저 v는 전압의 페이저는 저항 곱하기 전류의 페이저와 같다라고 놓을 수 있죠. 자, 마치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어요? 복소 도메인에서의 저항값, 그러니까 페이저 회로에서, 그러니까 페이저 회로로 가게 되면 역시나 오메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이 다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뭐 키르호프 법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배웠었죠. 그런 것들이 다 성립하더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자,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보게 되면, 자, VM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복소, 아니, 복소가 아니라 지수 극좌표계 형식을 표현된 복소수의 실수부에 해당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꿨을 때, 페이저 값으로 바꿨을 때 역시나 복소수 표현이고 저것의 실수부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는 어차피 지금 위에 거에 반복된 내용이어서 그냥 계속 보면,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요거는 넘어가고,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사인으로 나타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으로 통일해줘야 되고, 사인 값을 코사인으로 바꿔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90도만큼의, 자, 위상을 더해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를 더해준다는 거니까, 뭐 90도를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코사인 형태의 실수 전원이 있는 경우에 복소 전원으로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되게 되고, 자, 사인 형태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90도만큼을 넣어줘서 복소 전원으로 바꾸게 되고, 자, 그것을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자, A의 파이, 그다음에 여기는 A의 파이 마이너스 90도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보도록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타임 도메인 회로였고, 자, 페이저 도메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단 내 여기까지 확실하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까지 했지? 9.4까지 확실하게 한 거지. 자, 9.4만 좀 다시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자, V라고 하는 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실수 값을 우리가 페이저 값으로 바꾸라고 했고, 자, 우리가 여기 매그니튜드 값이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양수여야 되고 실수여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실수인 거는 맞는데 양수가 아니지. 그러면 쟤를 양수 값으로 바꿔도 되고, 바꿔주려면 4의 사인에 30t 플러스 50도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180도를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고 나서 일단 다음을 확인해 드릴 게 사인지 코사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사인이지. 그럼 코사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4의 코사인에 30t 플러스 50도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해주면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단 그러니까 그 매그니튜드가 양수이고 이제 코사인으로 표현된 실수 값이에요. 그래서 4 코사인 30t 플러스 140도. 자, 그러면 여기서 바뀌지 않는 성분인 게 여기 있는 요 매그니튜드 값과 여기 있는 이 위상 값이고, 그래서 이거를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4의 앵글 값 140도가 되더라. 여기 답이 안 써 있는데 요게 지금 요 매그니튜드와 위상을 가지고 표현한 페이저 값이에요. 이해되지? 자,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앞으로 회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봅시다. 여기서 IT를 구하려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뭐 빨간 줄로 쳐져 있는데
전원이 두 개 있어요. 전화번 하나 있고 전류원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전화번은 일단 자 여기 매그니튜드 값이지. 자 여기 2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오메가 값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얘가 위상값이지. 오른쪽에 있는 회로도 여기 매그니튜드, 여기 오메가 값, 그다음에 이게 위상값인데 자 마이너스 15도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앞에는 플러스 30도가 위상이고 뒤쪽은 마이너스 15도가 위상이야. 자 지금 오메가 값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만나는 회로에서 대부분의 경우 오메가 값은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을 텐데 뒤쪽에서 오메가 값이 서로 다른 전원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날 거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봅시다. 36 코사인 2t 플러스 30도라고 하는 것을 복소 지수 좌표계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지수 극좌표계로 바꾸게 되면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전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페이저를 다룰 거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2t-15도인데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90도를 해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90도만큼 들어갔고 그래서 마이너스 105도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2 곱하기 익스ponential j 2t 마이너스 105도. 자 이게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바꿔준 거지.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페이저를 다루기 전에 어떤 걸 했었냐면 사인으로 표시된 혹은 코사인으로 표시된 전원을 실수 전원을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바꿔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강제를 구할 때 사인으로 놓고 혹은 코사인으로 놓고 푸는 것보다는 사인과 코사인을 놓고 풀게 되면은 그 시험 강제가 두 개의 미지수를 표현했었잖아요. A 코사인 그리고 A 코사인 더하기 B 사인 이런 식으로 돼서 두 개의 미지수를 포함했었는데 지수 좌표계 그러니까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혹은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미지수가 하나만 나와도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고 자 요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는 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I1,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가 있고 지금 I2는 우리가 구해줄 필요가 없지. 이 회로 안에 전류원이 있으면 저 I2라고 하는 값은 전류원과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 회로는 사실 우리가 식을 써서 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 왼쪽에 있는 I1에 해당되는 메쉬 방정식을 쓰는데 저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요 가운데 끼어 있는 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I1-I2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36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2t 플러스 30도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4옴에서의 전압 강화 여기 있고 그리고 요게 I1 마이너스 이게 I2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량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자, 최고차 미분하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바꿔주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회로처럼 나오게, 그러니까 식처럼 나오게 되고 저 식을 우리가 자,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페이저로 변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래쪽 파란 네모 박스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한 번 했던 건데 자, 요 값과 요 값을 각각 페이저 값으로 바꾸게 되면 12 익스ponential j 30도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치.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문제인 건데, 자, j 곱하기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105도가 되지. 근데 여기 j에 해당되는 게 각도가 얼마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90도만큼 더해줘야 되죠, 위상에. 그래서 여기, 자, 이거를 보자. j 곱하기 4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105도인데 이걸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표현된 페이저 값이긴 한데
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고 그 앞에 J만큼의 함이 곱해진 거잖아. 저게 얼마만큼 더해줘? 위상을 90도만큼 더해주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05도에 90을 더하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5도가 나와요. 이거 이해돼? 민재,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계산한 거고 이게 복소수의 덧셈이잖아요. 복소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직교좌표계로 치환한 다음에 덧셈을 해주는 게 편하죠. 그래서 자, 12의 30도 그러니까 페이저 형태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12의 위상 30도, 매그니튜드 4의 위상 마이너스 15도인 요 값들을 직교좌표계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오메가 값을 알아야 되지. 그리고 그 오메가 값은 아까 여기 2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뭐 A 플러스 JB의 형태, 직교좌표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12 코사인 자 오메가 t인데 오메가 값이 2니까 2t 플러스 30도 더하기 j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의 2t 플러스 30도가 돼요. 이거 이해돼? 유빈 이해돼? 어.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요거 4의 뭐 위상 마이너스 15도인 페이저로 표현된 저거를 우리가 직교좌표를 바꿔주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그니튜드 4의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 값이 2니까 2t 마이너스 15도 더하기 j 곱하기 4 곱하기 사인의 2t 마이너스 15도. 자, 직교좌표계에서의 그 덧셈 연산은 실수끼리 서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메가 t가 생략되어 있긴 한데 지금 오메가 t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실수부끼리의 덧셈이고 여기 허수부끼리의 덧셈이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요 값들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IT를 구하기 위한 그 과정까지 나온 거고 자, 지금 뒤에서 계산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세우게 되고 저 시험 강제해를 여기 I1 값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A 값이 이와 같이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고 저거를 계산을 하면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값이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게 실수 형태의 전원이었기 때문에 이 복소수 값들 중에서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만 취해서 우리가 답을 써줘야 된다라는 내용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계산은 여러분들 좀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잘 안 되면 다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얘기가 여기인데 자, 우리가 페이저 전압과 페이저 전류 간의 관계식을 앞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항, 그다음에 인덕터,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를 각각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타임 도메인 회로가 있고 여기 프리퀀시 도메인 회로인데 이제 페이저 도메인 그러니까 페이저로 변환한 후에 회로라고 봅시다. 그러면 전압 V는 R 곱하기 I에 해당한다, R 곱하기 I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메 법칙이지. 자, 그 오메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자, 그럼 봅시다.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V라고 하는 거를 자, 페이저 V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쓸 수 있죠. 그렇지? 그리고 전류 I를 페이저 값인 I에 그러니까 전류의 페이저에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관계식에 넣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얘네들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남는 게 이렇게 남게 되지. 그러면 자, 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V라고 하는 얘는 우리가 뭐예요? VM이라고 하는 전압의 매그니튜드에다가 위상
파이 V라고 합시다. 자, 전압의 위상이 포함된 값이죠. 그리고 전류의 페이저 I라고 하는 거는 IM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의 위상 파이 I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쓰게 되면 VM의 파이 V는 R 곱하기 IM의 파이 I.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려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면 될까? VM이라고 하는 전압의 매그니튜드 값은 저항 곱하기 전류의 매그니튜드 값과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만족해야 되지. 뭐 파이 V 값은 파이 I 값과 같아야겠지. 그렇죠? 자, 매그니튜드는 지금 저항 R만큼의 웨이팅 팩터 혹은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저항이 있는 회로에서는, 그러니까 저항에서는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 위상을 가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래프가 나올 텐데, 자,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페이저 V를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페이저 I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한 조건은, 자, 여기 매그니튜드 간에 이제 이와 같은 등가 관계가 성립해야 되고, 위상들 간에는 서로 같은 위상, 동일 위상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위상 차이는 없고, 매그니튜드에서만 지금 전압과 전류 사이의 차이가, 그러니까 물론 R 값에 따라서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다른 경우도 있냐라는 건데 인덕터와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좀 보도록 합시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요거 같이 좀 풀어볼게요. 전류를 구하래요. 그리고 저항만 있는 회로이고 자 V는 10 코사인 100t 플러스 30도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페이저로 변환할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매그니튜드 값 10이고 요게 오메가 값이 100이고 그다음에 요게 위상에 해당하는 파이 값이죠. 자, 매그니튜드가 10이니까 실수이고 양수이지. 그치?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리고 코사인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얘를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10에 자, 30도가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전압의 페이저 값은 10에 30도고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뭐예요? 전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전류 I는 그러니까 페이저로 표현된 I는 아까 우리가 R분의 1 곱하기 V다라고 하는 게 오메 법칙이잖아요. R 값이 얼마야? 5. 5분의 1이고 여기 페이저 값이 10에 30도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그냥 매그니튜드로 보면 돼요. 두 개 연산하면 얼마야? 2에 30도가 돼. 그래서 자, 요 값이 나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게 실수 전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실수 전압 값이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값도 실수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것은 이제 복소수 값인 거고 저 복소수 값을 실수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코사인 텀만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자, 요거 매그니튜드 위상이고 아까 오메가 값이 100이었으니까 저것들을 이용해서 2 곱하기 코사인 자, 오메가 t인데 100t 플러스 위상 30도. 자,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값과 같죠. 자,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할까? 이제는 저항 말고 인덕터랑 커패시터를 다뤄볼게요. 자, 우리가 인덕터의 전압 전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죠. V는 L 곱하기 DT분의 DI로 표현하게 되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을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로 표현해 보면 자, 전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Vm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V. 그리고 전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에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항들이 얘까지 포함해서 요게 앞으로 미분돼서 한번 나오게 되죠. 자, 그게 곱해지고 나면 자,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를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j 파이 v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그리고 익스포넨셜 j 파이 i로 나누게 되면 얘와 얘는 나눠서 없어지겠지? 없어질 거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거 없애고 나서 남는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자 vm의 익스포넨셜 j 파이 v는 j 오메가의 l 곱하기 im의 익스포넨셜 j 파이 i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바뀌지 않는 성분들이지. 그래서 페이저 V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써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요 것이 페이저 I에 해당되는 거고, 앞에 붙어 있는 J 오메가 L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냥 앞에 곱해져 있는 형태야. 그러면, 자, 아까 저항 같은 경우는 V는 이렇게 표현됐었지. 그치? 근데 여기는 L 곱하기 I 외에 J 오메가가 붙어 있어요. J랑 오메가도 붙어 있어. 그러면, 자, 요게 등가가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얘를 VM의 파이 V, 그 다음에 I를 IM의 파이 I라고 표현합시다. 자, 그러면 V는, 그러니까 VM의 파이 V는 J 오메가 IM의 파이 I라는 거지. 자, 위상 관계를 볼 건데요. 여기 L이 빠졌구나. L이 빠졌어. 위상 관계를 볼 텐데, 위상 같은 경우에는 파이 V와 파이 I, 그리고 여기 있는 요 J가 같이 고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 파이 V는, 파이 I 플러스 90도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까 저항 같은 경우는 같은 위상을 갖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조연아 전압이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뒤쳐져 있다, 앞서 있다. 앞서 있다. 맞아요. 네. 지금 90도 앞서 있는 형태가 되죠. 자, 결론적으로 커패시터는 90도 뒤쳐져 있는 위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전류 관계를 페이저를 이용하면 표현할 수 있어. 타임 도메인에서는 전압 전류 관계가 어떻게 돼? 미분 형태로 표현되죠. V는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것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인덕터의 전압 전류 관계식이에요. 자, 페이저로 변환했을 때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라고 하는 것이 전압 전류 관계식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었지. 페이저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인 혹은 코사인 형태의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1차 미분 회로, 2차 미분 회로가 있을 때, 타임 도메인에서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바꾸게 되면 미분 적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더 이상 미분이 아니지. 그렇지? J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표현하기 위해서 L 곱하기 D분의 DI라고 하는 미분 형태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전류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 뭐 적분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거나 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페이저 회로로 바꾸게 되면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메 법칙과 같은데 오메 법칙은 여기에 이제 R이 들어갔던 거고 R 대신에 J 오메가 L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페이저 회로로 바꿔라 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인덕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인덕턴스 상수 L 값을 J 오메가 L로 바꿔줘야 되고 이 오메가 값은 우리가 뭐 아까 뭐 코사인 ET 플러스 파이 형태를 나왔을 때 요게 오메가 값에 해당되거든요. 그 오메가 값을 여기다 값을 대입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럼 만약에 오메가 값이 2다. 그러면 JEL에 해당되는 게 요 인덕터의 리액턴스 값이에요. 리액턴스 값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뭐 무슨 얘기인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I다. 라는 거, 저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항은 R 곱하기 I다. 라고 하는 거 외우고 있고, 그러면 이제 커패시턴스 상수만 어떻게 바뀌는지, 커패시터만 어떻게 바뀌는지 알면 우리가 페이지 회로로 다 바꿀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뭐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90도만큼 위상이, 그러니까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만큼 앞서 있더라라는 얘기까지 기억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터는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지.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로 쓰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전압을 우리가 대입해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결론이 이렇게 돼요. I는 J 오메가 C V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게 V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I다. 그리고 V라고 하는 거는 인덕터로 해서 J 오메가 L 곱하기 I다 라고 했었으니까 자, 전압에 대해서 나타내게 되면 전압 V는 퍼페시토로 해서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I로 나타내줘요. 자, 요 세 개를 외워줘야 돼. 이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8장도 다루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알고는 있어야겠지. 알고 있어야겠는데 페이저를 도입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미분적분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 요 변환만 잘 해주면 돼. 그렇지? 요 뒤에 표로 다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와 얘가 같은 회로인데 타임 도메인에서의 회로이고 이게 지금 자, 커패시턴스 상수 커패시터 C를 페이저 회로로 바꾸게 되면 J 오메가 C분의 1로 바꿔주면 돼요. 자, C가 J 오메가 C분의 1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 타임 도메인 회로에서의 저항 R은 페이저 회로에서의 저항 R로 바뀌어요. R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타임 도메인 회로에서의 인덕터 L은 페이저 회로에서의 J 오메가 L로 바뀌어요. 자, 커패시터 C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J 오메가 C분의 1로 변환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외워야 돼. 알겠죠? 뒤에 표 있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뭐 마찬가지 얘기이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전류에 해당되는 것이 위상이 이렇게 되잖아요. 파이 V, 그러니까 전류가 파이 V 플러스 90도만큼 위상이고 전압은 파이 V만큼의 위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서 있다. 다시 말하면 전압이 전류보다 90도만큼 뒤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중요한 얘기는 지금 여기 표로 정리해 놨어요. 자, 테이블 9.2에 해당되는 거고, 자, RLC에 해당되는 건데, 타임 도메인에서는 R 곱하기, 그러니까 전압 전류 관계식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자, 프리퀀시 도메인, 다시 말하면 이제 페이저 회로에서는, 자, V는 R 곱하기 I,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요거, 그러니까 요거 J 오메가 C분의 1 요것은 좀 외워줍시다. 그래서 자, 앞으로 문제를 접할 때 페이지 회로로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회로를 페이지 회로로 바꾸시오라고 하게 되면 자, 주어진 실수 전원 회로를 복소 전원으로 바꾸고 그 복소 전원에서의 매그니튜드 값과 위상 값을 확인해서 페이저 전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페이저로 표현된 복소 전원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들 소자들을 저항은 그대로 R 그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 J 오메가 L,
그다음에 커패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바꿔주면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변환한 게 돼요.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이제 좀 이렇게 뭐 지루한 과정이 지났고, 이제는 좀 실제로 문제 회로를 놓고 문제 푸는 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전류 IT를 구하라고 했고, 지금 커패시턴스 상수가 1 마이크로페럿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전압 V가 10 코사인 100t 플러스 30도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 10이라고 하는 것이 매그니튜드 값이죠. 그리고 여기 100에 해당되는 게 오메가 값이에요. 우리가 J 오메가 L, J 오메가 C분의 1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오메가 값이 뭔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리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 30도가 뭐야? 위상값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지. 뭐? 일단 앞에 매그니튜드 값이 실수이면서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10이니까 실수이면서 양수값을 가지고 있죠? 신경 안 써도 돼. 자, 사인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코사인이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사인이면 마이너스 90도를 해줘야 되지 위상에다가 코사인이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그러면 그냥 이대로 놓고 쓰면 되겠네. 자, 전류 커패시터가 있는 회로이고 지금 뭐 문제가 뭐 별 얘기가 없지만 결국 커패시터에 걸려 있는 커패시터를 가로져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압 V는 J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전류 I다 라고 돼 있었잖아. 그치? 요게 커패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바뀌면 됐었죠? 자, 그러면 여기 요거를 계산해 봅시다. 자, J 값은 그냥 J이고 오메가 값이 얼마? 문제에서 100이에요. 그치? 100. 그리고 L 값이 얼마? 미안해. L 값이 아니라 C 값. C 값이 얼마냐면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되죠? 이거 분의 1 곱하기 전류 I를 구해야 되는 게 전류구나. 자, 그러면 여기 V가 있다고 하면, 자, 얘를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페이저로 표현된 전류 I는 J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자, 페이저 V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데, 자, 우리가 얘를 페이저 값으로 변환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 매그니튜드 10의 앵글값 30도. 그치? 위상값 30도. 맞아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넣어주면 되죠? J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30도.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과 10은 그냥 매그니튜드로 보고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요. 자, 얘랑은 이제 각도에 대한 개념이지. 지금 J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단위원인데 위상값이 90도, 그러니까 앵글값이 90도인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90도에 30도를 더하게 되니까 120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밀리 암페어 단위로 써주게 되면 1에 120도, 자, 120도 밀리 암페어가 되고, 자,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게 이와 같은 실수 전원 혹은 실수 전압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복소수 값이잖아요. 이 값들 중에서 실수부에 해당되는 이 값만 취해준다라고 하면 돼요. 또, 자, 질문 좀 합시다. 자, 지금 봅시다. 자, 예제 9.8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전압 V가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0.1헨리 인덕터가 이제 주어져 있고 그때에 뭐 스테디 스테이트 커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 있어서 자, 교류 정상 상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자, 과도기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값과 매그니튜드 값이 안정되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값이 변한다든지 오메가 값이 변한다든지 하게 되면 좀 이제 과도기적인 응답으로 보고 그게 변하지 않는 상태,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교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 일단 뭐 교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고 자 여기서 오메가 값이 얼마일까? 60. 그렇죠? 여기 있는 요게 오메가 값에 해당되죠. 전압 V의 페이저가 얼마? 음.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것의 페이저 변환한 거고 자 인덕터니까 자 우리가 전압 V는 J 오메가 L 곱하기 전류 I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I를 구하려면 이제 거꾸로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전류 페이저 전류 I는 J 오메가 L분의 1 곱하기 V가 되는 거고 자 여기 V 값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자 J 그리고 오메가 값이 얼마? 60 그다음에 L이 0.1이었으니까 여기 10분의 그러니까 0.1을 곱해줍시다. 자 이거분의 1 곱하기 V가 되는데 V 대신에 12에 45도 계산하게 되면 자 분모에 있는 얘가 6이 되죠. 그리고 얘랑 나눠져서 2가 되고 그러면 J 분모에는 J만 남고 J분의 2의 45도가 되겠네. 맞아요? 자 얘가 나타내는 게 이거 얘를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돼? 응? 1에 90도 맞아. 1에 90도 그리고 2에 45도가 되고 위에서 아래 거 각도는 빼주고 요 앞에 있는 매그니튜드끼리 서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2에 얼마? 마이너스 45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요 결과가 나온 거고 자 이거는 복소수 형태로 표현된 거고 저거를 우리가 실수 값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자 코사인 오메가 t의 위상 더해준 거니까 2 곱하기 코사인 60t 마이너스 45도가 된다. 자, 요런 계산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인덕터 커패시터를 다룰 때 미분 값이나 미분 계산이나 적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미분 적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곱셈과 나눗셈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게 페이저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테이블이 다시 정리된 거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얘기는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자, 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전류를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페이저로 변환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메 법칙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전류분의 전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앞으로 그것을 G라고 하는 약속기호로 나타낼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교류 회로에서 그러니까 전기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들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저항을 I분의 V로 표현했을 때 저항이 전기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이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교류 회로에서만 우리가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전류와 전압을 페이저로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 자 앞으로 요 관계식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 있는 저 G 값은 복소수 값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값으로 이제 대표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이저 회로로 변환하고 난 후에는 인덕터와 커패시터, 그다음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을 다루듯이 그 값들을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병렬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역수의 합으로서 구해주면 우리가 임피던스 합성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덕터, 커패시터, 뭐 저항이 섞여 있는 회로에서 그거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 페이저 회로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소자들을 임피던스로 바꾸게 되면 그 소자들을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런 단순 합,
물론 이제 복수 도메인에서의 단순합, 그다음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역수의 합으로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R 더하기 JX의 어떤 복소수 형태라고 그러니까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복소수의 실수 성분은 저항값과 같아요. 자, 어떤 임피던스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임피던스가 허수 성분이 없다. 그러니까 순수한 실수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 저항만 존재하는 회로이거나 아니면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서로 상쇄되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자, 여기 X라고 하는 요 항은 이제 그 임피던스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이고 저 값을 우리가 앞으로 리액턴스라고 부를 거예요. 뭐 리액턴스를 뭐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뭐 용량성 리액턴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굳이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자,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순허수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항 성분이 없는 거예요. 저항 성분 없이 인덕터, 커패시터만 존재하는 회로를 우리가 임피던스가 순허수인 회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보면은 자, G의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R의 오메가 더하기 J의 X의 오메가로 우리가 나타낼 건데 자, 앞으로 이 임피던스 자체가 J 오메가에 대한 혹은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서 나타내져요. 그리고 저 오메가 값이 이제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페이저로 변환한 후에 어떻게 된다 했지? 그 회로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존재하는 타임 도메인 회로가 프리퀀시 도메인 회로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중에 이제 임피던스 매칭에서 이제 쓰게 될 텐데 그거는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자, G라고 하는 것이 R이라고 하는 저항과 리액턴스 X 간에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실수부에 해당되는 거, 허수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게 요 빗변의 값이 되는 거고 이 둘 사이에 끼인 각을 구하게 되면 탄젠트 인버스의 R분의 X 값이 되겠지. 자, 요거는 뭐 앞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같으니까 자,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앞으로 임피던스라는 거를 도입할 거고 임피던스는 복소수 형태일 거고 그 임피던스의 실수부는 저항값 그다음에 임피던스의 허수부는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합해진 값을 나타낼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하는 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뭐 이 안에 뭐 어떤 게 있던 상관없이 페이저 회로이고 전압 V 그다음에 전류 I가 지금 들어가는 인가되는 회로예요. 자, 전압 V를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 10의 앵글 56.9도, 전류 I를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 2의 20도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것의 임피던스를 구하라라고 되면 자, G라고 하는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하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요 값들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계산하고 나눠주고 그 앵글 값들은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면 되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문제에서 직교좌표계로 또 표현해라 라고 했으니까 직교좌표계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된다. 그리고 그 값을 뭐 계산기로 계산하면은 저기 있는 저 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데 임피던스에서 저항만 있는 경우에 저항의 임피던스는 그냥 그 저항값과 같아요. 그리고 G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우리가 J 오메가 L 혹은 자, J라고 하는 게
각도 그러니까 위상 90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메가 L의 90도 혹은 자 JC라고 하는 그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 자, 뭐 요거 J를 갖다가 분자로 올리기 위해서 이게 좀 계산을 다시 해준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J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 혹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C분의 1의 위상 마이너스 90도인 형태와 같다. 그래서 자 GL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자 JXL로 표현하게 되면 자 XL이라고 하는 게 뜻하는 게 오메가 L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그때의 XL 값은 양수 값을 갖는다. 자 GC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JXC라고 나타내게 되면 XC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에 해당되는 거고 XC 값은 음의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외워도 좋고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자, J 오메가 L 그다음에 J 오메가 C분의 1 이런 식으로 L 값은 이렇게 그다음에 C 값은 이렇게 변환된다라고 외워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하나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서셉턴스라는 것을 배웠었죠. 저항의 역수, 아니,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했었잖아요. 그, 자, 여기 있는 요 어드미턴스는 Y라고 하는 값으로 쓰게 되고요. 임피던스의 역수에 해당돼요. 그리고, 자, 임피던스의 역수에 해당되고, 이 어드미턴스의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 컨덕턴스야.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표현된 이것이 우리가 서셉턴스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서셉턴스를 구해라 라고 하면 임피던스를 구해서 임피던스의 역수를 취하고 그 역수값의 허수부를 적어주면 돼요. 알겠지? 용어는 좀 알고 있읍시다. 서셉턴스가 뭐고 컨덕턴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리액턴스는 뭐예요? 임피던스의 허수부를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서셉턴스는 자, 어드미턴스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서셉턴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연습을 해보면 임피던스가 4 더하기 J3으로 나왔어요. 저거를 어드미턴스를 구해라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역수를 구하면 되죠. 자, 4 플러스 J3분의 1을 구하면 되고 자, 이거 계산은 뭐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수 곱해주고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 값과 이 값이 나오는데 자 지금 뭐 컨덕턴스는 25분의 4라는 거 알 것 같고 근데 서셉턴스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하고 J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 서셉턴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5분의 3이 서셉턴스 값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오늘 같이 할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VT 값과 IT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저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매그니튜드 값은 10이죠. 그리고 오메가 값은 얼마예요? 4예요. 위상 값은 0이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전원에 대해서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10의 0도인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저항, 5oh짜리 저항의 페이저 값은 얼마지? 도연아. 자, 이거를 페이저 회로로 바꿀 거예요. 전원은 이렇게 바꿔줄 거야. 자, 저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페이저 회로로 가도 이거는 5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커패시터는 우리가 J 오메가 C분의 1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J 값 있고 오메가 값이 아까 4였지. 그리고 커패시턴스 값이 0.1. 자, 요 값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의 그 뭐지? 어, 페이저 값이에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임피던스라는 거를 도입했고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얘네들 각각의 소자를 저항의 직렬 연결 합성 구하듯이 덧셈으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임피던스 G를 구하게 되면 자, 실수부가 여기 5에 해당되는 값, 그러니까 저항에 해당되는 값이 되고 허스부가 J 4 0.1에 1에 해당되는 게 허스부 값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에 해당되는 거고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5 J2.5가 되는 거고 자, 구하라고 하는 게 VT와 전류 IT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IT부터 구해봅시다. 지금 페이저 I는 우리 임피던스 G분의 VS 요게 VS이고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뭐 자,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산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계산하면 지금 이렇게 되고 이거를 다시 극좌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혹은 페이지 값으로 코사인으로 취해줬다라고 하면 돼요. 수업 끝내라고.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내가 지난주에 했던 것도 녹화본을 아직 못 올렸는데 오늘 내일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임피던스를 바꿨을 때 저항은 그대로 하면 되고 이 인덕터와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 그다음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어드미턴스 같은 경우는 저항의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와 같고 그리고 지금 인덕터의 어드미턴스 그다음에 커패시터의 어드미턴스는 각각의 역수를 빼서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기 뭐 우리가 이제 페이저 회로에서 키르프 법칙 뭐 같은 이런 기본 법칙들이 결국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직렬 연결 임피던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병렬 연결 임피던스에 대한 거, 그리고 나면 이제 회로 해석을 이제 주구장창하면 되니까 이제부터는 좀 덜 지루한 내용이 나올 거야.